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는 모니터의 방송 건설 부동산 부장 이군호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리저리 하다 보니 2주 만에 뵙게 됐는데요. 2주 만에 뵙는 만큼 또 부장님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렸을 거라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장소를 간다기보다는 갑자기 불거진 부동산 시장 바닥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최근 정부 규제 완화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바닥을 친 게 아니냐라는 추측 기사들이 제법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진짜 바닥 아닐까? 이제부터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감의 기사를 열심히 보시게 되는 분들. 이 거래량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는 가장 선행 지수예요. 가격하고 거래량인데 이제 가격은 이미 워낙 신문지상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서 다들 체감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거래량이 경기를 판단하는데 선행지수로 충분히 지금 올라왔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바닥론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거래량을 보면 이제 부동산 알리사라고 정보 제공업체가 있는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계약 처분 건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작년 12월보다 36%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하고 인천은 월 단위 계약이 1000건이 넘어섰고 7개월 만에 1000건이 이루어진 건데 7개월 전이면은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기 바로 직전이죠. 경기도는 35% 이상 증가한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월 계약부는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라서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보니 이거 거래가 꽤 늘어났네. 이거 그러면 경기가 점점 살아나는 건가라는 아마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게 편차가 있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글쎄 거래량이 느는 느낌은 좀 또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론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계속 갖게 되는 이유가 거래 지역이 대부분 보면은 낙폭이 컸던 지역들 주로 급금의 매물들만 소화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서울 강남은 아무리 낙폭이 커도 10억 미만으로 떨어진 데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가 많지 않았는데 1월 수도권 매매 계약 중 보면은 대부분이 3억에서 9억 사이입니다. 이것들이 전에는 9억에서 8억 사이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급락하면서 급매물로 나왔던 것들이 거래가 된 거죠. 그 지역별로만 보더라도 서울은 소위 노도강 해서 노원, 도봉, 성북이 많았고 경기도는 영통,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이쪽이 많았고요. 인천은 청라, 송도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수도권 전체적으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절반 가까이 떨어졌던 단지들이 즐비합니다. 김광규 씨인가요, 연예인? 그분이 예능 프로에 나와서 묻지도 마라 절반은 떨어졌다고 하시던 송도거든요.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 했던 분들이 이제 금리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니까 못 버티고 던졌던 급급 매물들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거래량을 늘은 거 아니냐라고 오인하게 되는 것 중에 통계 중에 하나가 매물도 늘었다고 해요. 부동산도 정보 제공업체 중에 아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25개 다치고 매물 검색해보니 20-30% 이상 늘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의무거주, 전매자 이런 것들 대부분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질 때 팔 수 있으려나 하고서 매물들을 내놓는다고 보여져요. 그 불황을 엿볼 수 있는 통계 중에가 이제 경매 관련된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꼬꾸라지면서 경매 시장도 한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낙찰률도 떨어지고 낙찰 참가자들도 줄어들고 낙찰 양도 많이 줄었는데 그것들이 1월 들어서 호전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보다 26%나 오른 45% 가까이 올랐고 낙찰 건수도 50건이나 기록했어요. 이게 전달보다 2배 이상 늘은 거고 응찰자 수도 지난해 4월 경기 꼬꾸라지 직전하고 낙찰자 수가 비슷해져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급구매를 나오는 걸 잡느냐 경매를 잡느냐 두 개에서 고민을 했을 때 경매도 쉽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경매 시장이 꼬꾸라지다 보니까 1회 유찰되고 2회 유찰되고 3회 유찰된 물건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거죠. 유찰 저감률이라고 해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 30% 떨어지는데 서울 쪽에 있는 법원들은 유찰 저감률이 20%고 나머지 이제 경기 수도권하고 지방 법원의 유찰 저감률은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빼고는 다 지방은 30%? 일부 지방 법원에서도 30%를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일률적으로 서울은 거의 다 20%고 나머지들은 30%가 많은데 어떤 데는 또 유찰 저감률이 30%였다가 2회 때는 또 20%를 하는 데도 있고 약간 그게 법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통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있다고 해요. 만약에 10억짜리 매물이었는데 한번 1회 유찰이 됐다. 20% 유찰 저감률에 해서 8억이 되죠. 또 한 번 유찰이 됐다.
그럼 6억 4천만 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거 급급매를 사는 효과와 비슷하겠죠. 낙찰자들도 별로 없었고 낙찰 줄은 상태에서 어떤 경쟁에 의해서 이 낙찰가가 올라가는 일은 많지 않을 테니까. 경매 정보 제공 업체들 자료를 쭉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경매 낙찰받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이었다고 해요. 싼 경매 아파트를 결국에 낙찰받으면 뭐 매입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겠죠.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약간 전문 영역도 좀 있기도 하고 무작정 경매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권리관계들이 제대로 정리 못하면은 엄청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본인이 공부 좀 해서 자신이 생겼을 때 투자를 해야겠죠. 다시 좀 이제 이거 정말 바닥 빨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폭락이 빨랐던 만큼 이제 분위기가 빨리 돌아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보는 시선들이 분명히 좀 제법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예상하지도 못하는 폭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간 좀 우려스럽게 하는 진단들이 많았어서 어떻게 보면 거래가 살짝 늘면서 이 시장이 좀 이제 조금씩 안정 단계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냥 그 기대감, 설레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일단 거래량 증가량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1월 평균 거래량이 2만 건이 넘어요. 2만 2천 건. 근데 지금 4천 몇 건이니까 30%에 불과하죠. 어떤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서 거래 절벽이 해소되고 그거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참 기사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긴 한데 결국엔 급급매 물건만 소화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인데 요거를 내가 급하니까 일단 하나만 뿌리고 한두 개는 갖고 있을까. 그리고 이 금리 인상 리스크가 상당히 여전히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몇몇 언론들을 보면 이번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그냥 동결로 되겠지만 다음 달에 또 어떤 글로벌한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최근 뉴스를 종합해 보면 미국의 고민이 제조업이 자국 내에서 반등하면서 상시적 인플레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시적 인플레라는 건 뭐냐면 지금 금리를 엄청 올렸는데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엄청 올렸는데 물가가 안정되면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제조업 경기가 좋고 고용들이 늘어나면서 인플레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주변국, 다른 국가의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이 부동산 경기를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가 미분양인데 건설사들은 지금 3월 이후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10만 가구 넘어설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1, 2월 분양을 미뤄서 당장은 10만 가구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3월에 분양 만약 미룰수록 쏟아지기 시작하면 미분양 엄청 늘어날 겁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항상 경험했던 게 실물경제가 타격해 보면 부동산 시장은 그 경매하고 NPL이 쏟아집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서도 이 부실 물건, NPL 물건 같은 경우는 아예 쏟아지지도 않았어요. 네. 그 NPL 채권이 뭔가요? 글로벌 금융위 당시 그 젊으신 분들은 NPL이라는 걸 모를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경제당이 설정된 부동산 관련된 부실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 또는 건물을 갖고 있던 것들이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을 못 갚아서 이자라든가 대출 원금이 몇 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금융기관이 경매를 잡든가 해서 부실 채권을 확보하겠죠.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들, 투자자들은 싼 값에 사서 경기가 좋아질 때 매각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금융비용이라든가 사업비용을 감안하도록 이 사람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거였죠. 개인들도 NPL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매 NPL 학원이 100개 이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일반인이 바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키했거든요. 이제는 개인이 법적으로 NPL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대부업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법인을 세워야 됩니다. 투자 법인 관련 세워야 되는 그런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누가 개인이 대부업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된 사업자가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들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이 NPL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투자했다가는 손해보기 딱 좋습니다. 네, 뭔지 아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NPL이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항상 매번 말하지만 결론은 참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성급히 나온 이 바닥론대로라면 이제 집값이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쭉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쭉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언제부터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L장 침체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닥을 찍은 거예요. 바닥을 찍었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찍었냐? 근데 이 찍었다고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은 V자 반등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출 수입 주지도 좀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있고 산업 경쟁력 지금 반도체도 지금 뭐 저 상태인데 산업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이제 돈을 갖고 있고 약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은 더 떨어져라 보겠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싹 갈고리 쓸어 담겠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 서울 미분양 난 것들 미계약 난 것들 있잖아요. 그 무슨 청약 진행 중이었잖아요. 뭐 마포더 클래시, 장이자이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이게 막 가계약률이 100% 된다 막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우리도 쓰긴 했지만. 근데 그것들이 보면 아니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바닥인가? 이거 무슨 일이죠? 그 높은 분양가 그래서 미계약 난 거를 사람들이 사?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그 함정이 뭐가 있냐면 업계 분석이긴 한데 지방 원적 투자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걸 기업들이 당연히 공개를 안 하죠. 누가 사셨는지 공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서울 어딘가에 주요 요지에 청약 통장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는 지금의 현금을 들고 와서 이것들 무슨 청약에 들어가서 나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투자 만드는 거 어렵고 L자형 침체 시작 시점을 결국에는 우리가 언제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얘기해 봤는데 올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평균 2024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빠르면 2024년인데 이것도 24년에 L자형의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아마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전문가들 스스로도 그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께서 오셔서 다시 회개하셔가지고 전망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장안의 화제인 그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역시 김 PD님 역시 젊은 감성으로 또 이미 해보셨군요. 예, 오늘 그 시장에 난데없이 불거졌던 부동산 시장 바닥론에도 오늘 더 얘기를 해봤고요. 국민 전체 집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정말 너무 힘들겠는데라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집값이 바닥을 찍었냐라는 기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아닐까. 이제는 더 떨어질 일이 없다면 뭐 금리가 좀 내려가고 내가 좀 어느 정도 그 금리만 감당할 수 있다면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닥론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의적인 변화가 있다라든가 그런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이번 주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거나 아니면 시장에 큰 반향을 이끄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